도파민형 인간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데니얼 리버먼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정신행동과학부 임상과 교수입니다. 그는 행동과학에 관한 50개 이상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약물 재활과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한 미국의 카론 재단 연구상도 받았습니다. 미 보건부와 상무부, 마약 및 알코올 정책국 등의 정신과 문제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자 마이클 롱은 물리학자이면서 스피치라이터, 시나리오 작가,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극작가로서 뉴욕에서 20개 이상의 쇼가 제작되었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슬럼댄스 영화제에서 각색상을 받았습니다. 스피치라이터로 대통령 후보자들의 연설문을 작성했고 자신이 유명한 연설가이기도 합니다. 도파민형 인간은 동기부여에 크게 작용하는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이 지닌 효과를 매개로 인간 유형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도파민이 인간을 미치광이로 만들지만 천재로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도파민에 의해 인간은 중독자도 되고 욕망 덩어리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미친 듯한 사랑에 빠지고 야망을 위해 자신을 불사르고 더 많은 부와 자극에 매료됩니다. 술, 담배는 물론 마약, 권력, 섹스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무척 존경받는 권위 있는 교수나 목사가 이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도파민이 많습니다. 이 책은 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는 우리의 사랑과 중독의 원인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2장은 인간 스스로 욕망에 빠진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은 도파민형 인간이 지닌 양면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의 파멸과 진화 그리고 중독과 성취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4장은 창조자가 지닌 천재성과 광기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갈라지는 지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인류의 진화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도파민의 파급 효과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미래지향과 현재지향에 관해 집중하면서 그 결과물인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명백한 차이는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고 이것을 많이 지닌 인간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모든 역사와 창조는 사실 미치광이들이 벌이는 한판의 굿입니다.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우리를 미치게 하고 그 열정으로 역사와 창조는 이루어졌습니다. 도파민은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과학책이 아닙니다. 물론 실험을 통한 그리고 과학적 분석을 통한 도파민의 가치와 효용성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역사적 가치로 승화시킵니다. 자칭 진보주의라면 그의 체내에는 도파민으로 가득합니다. 저자들은 도파민이란 흥미로운 소재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며 동기이자 보상인 이 화학물질의 이름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을 이루는 주요 요소와 닮았습니다. 조그만 분자이지만 이 호르몬이 쥐고 있는 것은 인간 행동의 비밀 그 이상입니다. 끊임없이 더를 갈구하는 쾌락 분자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1957년에 런던 근교의 런웰 병원 연구실에서 캐슬린 몬터규에 의해 발견된 뇌 속 화학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도파민에 쾌락 분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뇌세포가 도파민을 만드는 반응을 보상회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도파민은 열정의 물질이라기보다는 기대의 물질입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갈망하도록 빚어졌습니다. 반면 익숙해진 것에는 흥분과 기대가 사라집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보상 예측 오류라고 부릅니다. 도파민의 질주가 멈출 때 사랑은 식을까요? 인간의 뇌는 바깥 세상을 개인 공간과 외부 공간이라는 두 구역으로 엄격하게 나누어 관리합니다.
외부 공간의 일에 대처할 때 다른 물질들은 숨을 죽이고 오직 한 가지 물질만이 작용합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랑을 막 찾았을 때와 현재의 사랑을 지킬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구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도파민의 질주가 멈출 때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매력은 낯선 현실감을 잃고 도파민이 그려내는 상상 속에 침잠할 때 더욱더 환하게 빛납니다. 이성이 없는 충동은 어딘가 부족하고 충동이 없는 이성은 어설픈 미봉책이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의식의 흐름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도파민도 무한 질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의 작용을 제어하는 기제도 존재합니다. 이를 도파민 통제 회로라고 하는데 이는 도파민 욕망 회로의 바람을 꺾고 인간을 원초적인 욕심쟁이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도파민을 치료용 약물로 사용할 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도파민이 파킨슨병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파킨슨병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치료를 위해 도파민을 투약받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 호주인 이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카베르골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제약회사 화이자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조자는 천재 아니면 미치광입니다.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가 공존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현병 환자의 뇌가 합선되면 익숙한 일들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이를 잠재화 억제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국적 정취에 취한 관광객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기자이자 저술가인 애덤 호흐실트는 이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위기가 내 나라와 완전히 다른 외국에 가면 눈과 귀가 훨씬 밝아진다. 마치 각성제라도 먹어 보통은 놓치기 쉬운 일들도 갑자기 모두 눈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 그럴 때 나는 새삼 살아있음을 느낀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살인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결과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력이라는 정신시간 여행 속으로 돌입하면 예술가의 창의력으로 이어지거나 아이작 뉴턴처럼 사과나무를 관찰하며 만류의 인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2002년 4월 미국 정치학 저널의 연구 보고서가 잘못 게재된 것이 2016년 1월에 다른 보고서에 의해 밝혔습니다. 2002년의 보고서는 보수주의자가 충동적이고 권위적이지만 진보주의자는 사교적이고 너그럽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의 보고서에서는 영리하고 정신력이 강하며 현실적인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타적이고 사교적이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라는 상반된 결과가 실렸습니다. 도파민은 정치 성향과 깊은 연관이 있고 심지어 도파민형 인간은 IQ도 높습니다. 그리고 나쁜 예지만 도파민형 인간들이 더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큽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면 탐험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떠난 후 지구촌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독 아프리카에 머문 종족들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마치 유목민처럼 떠돌던 이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번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의력은 도파민 회로와 현재지향적 회로를 조화시킬 최상의 수단입니다. 목표 달성의 쾌감에 빠져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리는 현대인에게는 진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조화입니다. 도파민의 의기충천만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는 없다.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파민형 인간은 도파민 효과가 작용하는 인간의 뇌 기능과 작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책입니다. 이 도파민은 때론 조현병과 같은 위험한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과 같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의적인 사람과 진보주의자가 도파민형 인간이었고 역사는 이들의 열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반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보합니다. 도파민이 존재하지만 그 도파민을 억제하는 기능이 뇌 속에 마련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도파민이라는 미래지향적 신경물질이 있는 반면에 다른 신경전달 물질은 현재지향적입니다. 이들의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